RWA가 비트코인처럼 안전하다는 말은 왜 위험한 착각일까요? 요즘 RWA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뜻을 풀면 현실 세계 자산을 전체 장부 위의 토큰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채권, 국채, 금, 매출 채권처럼 원래는 종이 계약과 기관 장부 안에서 다루던 권리를 더 빠르게 거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현실 자산은 이미 가치가 있고 토큰은 옮기기 쉽고 전체 장부는 기록을 투명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RWA를 현실 금융과 디지털 장부를 잇는 자연스러운 다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특히 큰 기관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면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고 결제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모대출처럼 쪼개기 어려웠던 권리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더 많은 사람에게 열 수 있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RWA를 지지하는 쪽은 이 흐름을 금융의 다음 단계처럼 설명합니다. 계약은 현실에 남아 있어도 권리 표시와 이전은 전체 장부 위에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복잡한 중개 절차를 줄이고 누가 무엇을 보유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미국 국채를 보관하고 그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그 토큰을 보유하면서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와 비슷한 수익 흐름을 기대합니다. 토큰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움직이지만 실제 국채는 여전히 현실의 보관기관과 법률 문서 안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RWA의 매력이 생깁니다. 기존 금융의 권리를 더 잘게 나누고 더 빠르게 옮기고 더 많은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RWA의 약점도 함께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장부 안에서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검증합니다. 누가 거래를 조작하려 해도 전체 네트워크의 규칙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마음대로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RWA는 전체 장부 안의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의 권리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제때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보관기관이 언제나 정직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토큰은 권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현실에서 무사한지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RWA를 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토큰은 무엇을 대표하고 그 대표 관계는 누가 확인하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RWA는 전체 장부 위에 올라왔어도 현실의 신뢰 문제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전체 장부 안으로 넣으려면 누군가가 현실 데이터를 읽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로를 보통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오라클은 현실의 가격, 소유권, 담보 상태, 지급 여부, 계약 위반 여부 같은 정보를 전체 장부가 읽을 수 있는 값으로 바꿉니다. 말하자면 현실의 문서와 사건을 코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장치입니다. RWA에서 오라클은 부속 기능이 아니라 토큰과 현실 자산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부입니다. 가격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어떤 담보 자산의 가격이 급하게 떨어졌는데 오라클이 그 값을 늦게 전달하면 전체 장부 위의 규칙은 낡은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위험은 이미 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담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이 압류되거나 법원 결정으로 처분이 막혔다면 그 사실이 곧바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률 사건은 즉시 숫자로 바뀌지 않고 문서 확인과 해석과 책임 판단을 거칩니다. 지급이나 부도 판단은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을 어겼는지, 유예 기간이 남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청산 절차가 열리는지 누군가 판단해야 합니다. 전체 장부는 입력된 규칙을 실행할 수 있지만
현실의 사건이 그 규칙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데이터를 고르고 누가 마지막 승인을 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가 충돌할 때 어떤 값을 채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오라클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지 정하는 문입니다. 오라클이 하나뿐이면 운영자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실수하거나 압박을 받거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사용자가 같은 잘못된 값에 기대게 됩니다. 오라클을 여러 개 두어도 충돌 해결 규칙이 없으면 숫자만 늘었을 뿐 신뢰는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 곳의 가격 출처가 서로 다른 값을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쓸지 가장 낮은 값을 쓸지 어느 기관의 값을 우선할지에 따라 청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규칙이 미리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기술이 아니라 운영자의 순간 판단을 믿게 됩니다. 오라클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갱신이 지연되거나 외부 공격으로 데이터가 끊기면 전체 장부 위의 토큰은 최신 현실을 모른 채 움직입니다. RWA에서 오라클이 흔들린다는 말은 곧 토큰이 대표한다고 말한 현실 권리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RWA의 핵심은 토큰 발행보다 오라클 신뢰 설계에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담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의 상태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건너뛰면 RWA는 현실 자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확실성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불편한 결론이 나옵니다. 오라클 문제는 아무리 잘 설계해도 끝까지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현실 데이터를 전체 장부 안으로 넣는 순간 결국 누군가의 관찰과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가격을 읽는다고 해도 그 가격 출처를 정한 사람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해도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사람은 있습니다. 담보가 안전하다는 말도 결국 보관자, 회계사, 변호사, 운영자의 확인을 지나서 사용자에게 도착합니다. 이 대목에서 RWA는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듭니다. 토큰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토큰이 가리키는 현실의 권리는 사람의 약속과 문서와 기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라클은 그 사람들의 판단을 전체 장부 위로 옮겨 적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절차를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 출처를 쓰고 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오작동 때 자동 정지를 넣고 이해 제기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사고를 줄이고 책임을 더 분명하게 만들지만 사람의 신뢰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RWA의 대상 자체가 현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권리는 등기와 법원과 행정 절차 안에서 인정되고 채권 권리는 계약과 지급 능력과 집행 절차 안에서 유지됩니다. 이 권리들은 수학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인정하는 규칙 안에서 존재합니다. 돈의 문제도 이 대목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RWA는 단순한 기술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돈의 일부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사람의 판단과 기관의 약속 위에 서 있다면 그 돈의 규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는 돈은 늘 같은 약점을 갖습니다. 관리자는 규칙을 바꿀 수 있고 보관자는 실수할 수 있고 권력은 계좌나 자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RWA가 전체 장부를 쓰더라도 현실 권리의 입구와 출구를 사람이 잡고 있다면 이 약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라클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가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때 보고할지, 압박을 받아도 버틸지, 사고가 났을 때 숨기지 않을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코드에 기대지 않고 평판과 계약과 처벌 가능성에 기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문제는 보안 문제이면서 동시에 돈의 철학 문제입니다. 돈을 다루는 규칙이 사람의 승인과 해석에 매여 있으면 사용자는 끝내 누군가의 허락 안에 놓입니다.
RWA가 아무리 세련된 이름을 붙여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낡은 금융을 더 빠른 화면에 올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더 잘 믿는 방법으로 돈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재량을 줄이고 수학과 암호화 공개된 규칙으로 검증하게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누가 돈을 새로 더 찍을지 회의하지 않습니다. 총량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발행 흐름은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도 규칙 밖에서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기록도 누군가의 장부 담당자를 믿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참여자가 같은 규칙을 검증하고 작업 증명을 통해 기록을 바꾸기 어렵게 만듭니다. 믿음의 중심을 사람에서 공개된 검증으로 옮긴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RWA는 이 차이를 줄이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전체 장부 위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신뢰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은 여전히 발행자, 보관자, 감사자, 오라클 운영자를 믿어야 굴러갑니다. 사운드머니는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검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돈의 문제에서 특별한 이유는 이 조건을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규칙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RWA의 허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토큰은 디지털처럼 보이고 거래는 빨라 보이지만 핵심 신뢰는 여전히 현실의 사람과 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오라클을 믿어야 하는 순간 RWA는 비트코인이 제거하려 했던 낡은 신뢰 문제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RWA를 볼 때는 수익률이나 편리함보다 먼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뢰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내 돈이 의지하는 규칙이 수학과 검증에 가까운지 아니면 누군가의 보고와 승인에 가까운지 따져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붙잡아도 RWA가 말하는 혁신과 비트코인이 보여준 돈의 변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돈을 사람의 약속이 겹겹이 쌓인 구조에 맡길지 아니면 검증 가능한 사운드 머니에 저축할지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RWA의 화려한 포장보다 비트코인이 보여준 원칙을 기억하고 더 현명하게 사운드 머니에 저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